2024년 가을 전 세계 경제계가 술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단 한 장의 보도자료. 거기에 미국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55조 원을 투입한 텍사스 공장도 수천 명의 미국 일자리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침묵 하나가 미국 정치권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고 텍사스 주지사는 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으며 백악관은 한국 대사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 기업 하나의 침묵에 이토록 흔들린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글로벌 경제 전쟁의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02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숫자만 봐도 엄청난 규모죠. 6만 명이면 중소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는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표문 어디를 봐도 미국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겁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현지 채용 계획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해서 짓고 있는 미국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문 작성 과정에서 빠뜨린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가 나오기 불과 사흘 전 미국 정부가 폭탄 같은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얼마나 올랐을까요?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 무려 100배 인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3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뛴 겁니다. H-1B 비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건 미국이 외국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발급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IT 기업들이 인도나 한국, 중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뽑을 때, 제조업체들이 특수기술자들을 데려올 때 꼭 필요한 비자였죠. 그런데 이 비자 비용을 100배 올려버린 겁니다. 외국 인력 한 명 채용할 때마다 1억 4천만 원을 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외국 기업들아 미국인 써. 외국인 쓰지 마.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 공장은 하루아침에 숙련된 인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지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과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결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20년 경력의 반도체 전문가를 보내서 미국 현지 신입 엔지니어들을 교육시키고 기술을 전수하고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 한 명 보낼 때마다 1억 4천만 원을 내라고? 10명만 보내도 14억, 100명 보내면 140억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6만 명 채용 계획에서 미국을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주정부 경제개발청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빼버렸습니다. 담당 국장의 보고를 듣던 주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텍사스가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지는 거의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법인세는 10년 감면해줬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주정부 예산으로 깔아줬습니다. 도로는 새로 닦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고용 5,000명, 협력업체 고용까지 합치면 2만 명. 그들이 쓰는 돈으로 생기는 식당, 상점, 주택 수요, 세수 증가.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한마디로 텍사스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주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대 자동차 메타플랜트, SK 배터리 공장, 이 두 곳만 해도 조지아주 제조업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조지아 경제는 붕괴 수준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사바나 항구는 현대차 수출 물량 덕분에 지난 5년간 물동량이 3배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항만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물류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됩니다. 지역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지아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승부가 갈리는 격전지죠. 만약 한국 기업들이 철수해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다음 선거에서 현 집권당은 조지아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백악관도 긴장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고 상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 편을 들고 나선 겁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외국 기업을 대한다면 글로벌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들의 우려는 정당하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경쟁 관계였던 일본이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일본까지 나선 걸까요? 간단합니다. 일본 기업들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 이들도 모두 미국에 공장이 있고 H-1B 비자를 통해 일본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들에 대한 위협이었던 겁니다. 결국 텍사스 주정부는 급히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 보조금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텍사스주 전체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학교 예산을 깎아서라도 삼성을 붙잡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에게는 이미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 이 도시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입니다. 부지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세계 최첨단 3나노, 2나노 공정입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이 목표로 하는 4나노보다 두세 대나 앞선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평택에는 이미 2만 명이 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반도체만 만져온 베테랑들입니다. 신입사원들도 입사하면 최소 3년간 선배들 옆에서 배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이런 인력풀을 만드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아니 10년 걸려도 평택 수준을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경험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장비를 써도 숙련도에 따라 수율이 달라집니다. 수율이 1%만 떨어져도 수백억 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삼성은 결정했습니다. 6만 명 신규 채용 대부분을 평택에 집중한다. 이건 단순한 채용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어도 된다. 이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실제로 평택 클러스터 확장 계획을 보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30년까지 총 투자액 300조 원, 새로운 생산 라인 5개 추가, 협력업체 단지까지 합치면 고용 인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평택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자국에 유치하려고 온갖 지원을 다 해줬는데 정작 핵심 기술과 인력은 한국에 남아있고 첨단 제품도 한국에서 먼저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2024년 여름 한국 재계 대표단이 헝가리를 방문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10년 완전 감면, 부지는 100년 무상 임대, 전력은 유럽 최저가로 공급, 노동법도 기업 친화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미국이나 중국도 이 정도는 안 해줍니다. 왜 헝가리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경제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유럽 중심부에 있죠.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전체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관세도 없습니다. 유럽연합 내부 거래니까요. 게다가 헝가리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미국처럼 4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일도 없습니다. 삼성, LG, 현대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새 기업의 헝가리 투자 총액은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 전자제품 공장. 헝가리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유럽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미국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H-1B 비자 인상, 미국 IT 혁신을 죽이는 자충수.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IT 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물들의 공통점. 그들 대부분이 H-1B 비자 출신이었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H-1B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그의 기업 가치만 해도 수백조 원입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인도 출신입니다. H-1B 비자로 미국에 와서 구글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역시 인도 출신. H-1B 비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창업자 마이크 크리거, 브라질 출신. H-1B 비자로 왔고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페이스북에 10조 원에 팔았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H-1B 비자 출신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 이민자들 대부분이 H-1B 비자로 처음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H-1B 비자 문을 닫는다는 건 미국 혁신의 파이프라인을 끊는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미국이 H-1B 비자를 막으면 인재들은 캐나다로 간다, 유럽으로 간다, 싱가포르로 간다, 그리고 한국으로 간다. 실제로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 정부는 2024년 들어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문 인력 비자 발급을 2주 안에 해주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고 영주권 취득도 쉽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일하던 인도, 중국, 한국 엔지니어들이 토론토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토론토에 대규모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못 뽑는 인재를 캐나다에서 뽑는 겁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 전문가, IT 엔지니어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아시아 허브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세금 50% 감면, 주택 지원, 자녀 교육 지원.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판교로 온 외국 인재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니까 전 세계가 그 인재들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제일 당황했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이 모여서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H-1B 정책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미국 기술 산업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할 숙련된 미국인 엔지니어는 애초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젊은이들은 반도체보다 소프트웨어, 금융, 컨설팅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인텔도 TSMC도 외국 인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아버렸으니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지킨다면서 만든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삼성의 침묵은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삼성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2024년 11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한미경제협력 논의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결과는 금방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양보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는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에 한해서는 특별 쿼터제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추가 세금 감면도 약속했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보세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가 한국산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애플 아이폰도 못 만듭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의 70%를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테슬라도 포드도 GM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조선은 더 압도적입니다. 세계 선박 수주량 1위가 한국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전 세계 물량의 90%를 한국이 만듭니다. 중국도 일본도 못 만드는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전 세계 TV 시장이 마비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2024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5,000, 세계 7위 수출 강국, GDP 세계 10위권, 첨단 기술에서는 세계 12위. 7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변화를 미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냉전 시대의 동맹국, 즉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만 봤던 겁니다. 하지만 삼성의 침묵이 그 착각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속적 동맹이 아니다. 독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중심국이다.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이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경제 측면에서도 두 나라는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협력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관계. 그게 바로 21세기 한미 관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삼성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이런 당당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꿨고 유럽이 한국을 주목했고 전 세계가 한국의 위상을 재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요.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 IT 산업이 멈춥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 혁명이 멈춥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가 없으면 글로벌 물류가 멈춥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건 바로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그 유산을 지키고 더 발전시켜야 할 차례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인재가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침묵이 증명한 건 바로 그 가능성이었습니다. 엔딩.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글로벌 경제 전쟁의 이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생각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